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암살자란 별명을 얻은 공매도 투자자 파미 콰디르 사프켓 센티넬 창업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 저평가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콰디르는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된 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적게 반영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콰디르는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가 고평가도 아니지만 결코 저평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두 회사가 마이크론,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보다 최근 더 큰 조정을 겪은 이유로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과 경기 순환 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점을 꼽았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공매도하는 숏 전략에 매진해온 그가 처음으로 오를 종목을 매수하는 롱 전략을 펼칠 무대로 한국을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콰디르는 한국 진출 이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꼽았는데 공매도 경험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BR 1배 미만 기업 가운데 지속해서 현금을 창출하고 순현금과 실물 자산이 풍부하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기업을 찾고 있다면서 상속세 제도 변화로 승계 환경이 달라지는 기업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콰디르는 또 중소형주 투자는 위험하지만 기회도 있다며 중소형주가 가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거래 등 변수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콰디르는 미 월스트리트에서 기업의 부정부패와 회계부정, 사기 등 약점을 파헤쳐 집요하게 공격하는 투자자로 글로벌 제약사 발리언트, 독일 핀테크 와이어카드를 공매도해 큰 수익을 냈습니다. 올 하반기엔 해외 최초로 서울 사무소를 설립해 한국에 진출합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AI 투자 열풍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넘어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확산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시그마인텔은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약 1조 5,870억 달러, 우리 돈 2,24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매출은 약 9,600억 달러로 무려 290% 급증해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D램 매출은 300% 이상, 낸드 플래시는 250% 가까이 늘고 HBM 시장만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전망됩니다. 메모리 초호황의 핵심은 AI발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생산을 늘리면서 범용 D램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웨이퍼 공급은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AI 서버용 D램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범용 제품에서도 공급 부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그마인텔은 올해 3분기 DDR 등 범용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서 5배 수준에 이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가격 역전 현상도 나타났는데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일부 범용 D램의 기가비트당 가격이 생산 공정이 더 복잡하고 고부가 제품인 HBM보다 높아졌습니다. AI발 특수는 낸드 플래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업용 SSD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버가 메모리 시장의 최대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교포제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HBM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범용 D램과 낸드에서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XMT 같은 중국 메모리 업체가 범용 D램 시장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의 증산이 단기간에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호황이 과거 메모리 사이클보다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옴디아는 HBM과 첨단 패키징 등의 공급 병목이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했고, 골드만삭스는 AI 컴퓨팅 수요 증가가 메모리 공급 확대 속도를 앞지르면서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음 날 시장에선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점 매도를 위해 분위기 띄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IB 모건 스탠리는 지난 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메모리 산업에서 나타난 가장 가파른 조정은 끝난 걸로 보인다며 현재 가치평가는 매력적인 전술적 재진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내 메모리 주가 하락이 멈추고 반등할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 과거 겨울이 오고 있다란 보고서를 내 반도체 저승사자라 불렸던 숀 김 연구원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뿐만 아닙니다. 다른 IB들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며 투자 가치가 높다는 보고서를 연달아 내놨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코스피의 전망치를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이들의 행동은 보고서와 정반대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삼성전자 매도 상위 4위, JP모건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건 스탠리가 오늘 오전 11시 매도 상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계 보고서의 신뢰도에 의문을 나타냈고 일부에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분노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리서치센터와 일선 영업부서 사이 엇박자에는 이유가 있다는 게 증권업계 설명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는 건 증권사의 창구 역할입니다. 증권사는 고객이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할 때 대행 역할을 맡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를 통해 거래하는 고객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면 모건 스탠리가 직접 매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리서치센터와 영업부서 간의 엇박자는 여러 사유로 인해 자주 발생했다며 보고서는 참조하되 투자자 본인이 시장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이 레버리지 청산과 당국의 규제 강화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반대 매매로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한 데다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강화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연계 상품의 거래량과 자산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중심의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앞선 지난 6월 29일 장중 97.99까지 치솟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도 90선을 넘나들었는데 이달 들어 70대 중반으로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5.1배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한 점을 언급하며 최근 투매 이후 일부 지표상 한국 주식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한 차례 보인 극심한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쉽게 한국 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변동성이 하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투자자들은 역사적으로 저렴해진 밸류에이션과 견조한 실적 전망을 추가 급변동 위험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템플턴 인베스트먼트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저렴하고 실적 전망도 확실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보인 극심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을 신중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